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을 다루다가 중단이 되었냐면은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이었습니다.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 그래서 지금 핵심 교재 73페이지죠. 73페이지 중간에 도표 다루어 던 중이었습니다. 자, 물권적 청권 쪽에서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자 이제는 자 그까지만 우선 보시고요. 채권적 청권 쪽을 보세요. 도표의 왼쪽. 자 가장 기초고 기본인 1번 체크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청권.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등기 넘겨달라고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뭡니까? 채권적 청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조심해야 된다. 3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3번 뭡니까?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이거 여러분, 앞 시간에, 이번 시간은요, 이번 강의 시간은, 혹시 앞 시간에 강의와 연결해서 이제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강의가 우리가 41강인데, 강수가 41강인데 41강까지 강의 들으시고 한참 좀 뭐랄까요? 이제 뭐 좀 간격이 인터벌이 이렇게 좀 있다가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41강과 2강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기억이 약간 흐릿해지셨다라고 본다면요. 41강의 후반부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부터라도 다시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연결관계에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 시간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라 등기하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어요? B가 A를 상대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되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이 등기청권. 이거 여러분 무슨 청권이라고 그랬죠 제가? 채권적 청권. 채권적 청권. 별로 힘이 없는 거. 그러니까 A가 그냥 C한테 팔아먹었을 때 다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 채권적 청권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3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5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이 있는데요. 그 6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5번하고는 대조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까지 물어보면 여러분 시험이 정말로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이 6번과 채청의 6번과 물청의 5번 이걸 상대적으로 물어본다면 이건 정말로 깊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A, B로 하겠습니다. A가 자신의 아파트를 B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자,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C한테 팔렸어요, 여러분. C에게 팔렸습니다. 자, C에게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여러분 제3자에게 처분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처분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C가 취득하면 이 C가 뭐가 됩니까? 제3 취득자가 되는 거죠.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담보물권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C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이제 C라도 대신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가 B한테 변제하고 저당을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3취득자는 비록 채무자는 아니라 채무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A죠. A가 채무자고 A가 자기 아파트 저당 설정하고 그 이후에 이 아파트를 C한테 팔았다니까요. 근데 대개는 이제 자세한 것은 저당권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C가 저당 채무를 안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고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A가 갚아야 될 상황에서 그대로 C가 소유권을 이제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채무는 그대로 A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C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유이냐를 따지지 마시고 여기서는 일단 제3취득자가 변제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네? 당연히 빚은 A가 졌지만 C가 대신 변제할 수 있어요. 왜? 변제 안 하면 경매당하면 소유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말소 요구할 수 있겠죠. 이거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그러니까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냐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자, 이거 뭡니까? 이것은요. C가 자신이 소유자 입장에서 그리고 앞에서 봤습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까 피담보 채권 소멸. 이 변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소멸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니 피담보 채권 자꾸 그러는데 우리 총칙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원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받을 수 있는 권리, 주된 권리예요. 그렇죠? 제가 소멸시효 때도 얘기했죠. 주된 권리가 피담보 채권인데 그것이 변제로 해서 소멸하면 저당권 따라서 소멸하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C가 A에게 소유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이 뭡니까? 말소 등기 청구는 무슨 청권? 물권적 청권. 물청.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채무자는 C가 대신 갚으면 A는 약간 민망하겠지만 물론 대신 변제하고요. 구상권 들어옵니다. 구상권.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C가 이제 변제를 했으면 A도 B에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민망하겠지만은 C가 갚은 것을 자기가 말소 요구할 때는 약간 그렇죠? 약간 좀 C한테 좀 민망하지만 그렇죠? 양심이 좀 아척은 있지만 어차피 뭐 구상 당할 거니까 그건 그렇고 A가 B에게 말소를 요구할 때 이때 말소 등기 청구는 무슨 청권이다? 이것은 물청이 아니라 채청입니다. 채권적 청권.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면 네,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채권적 청권의 6번 보실까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이해되십니까? 이전된 후 피담보 채권이 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했다. 이때 전 소유자가 누구예요? A의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구다. A는 소유자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오른쪽에 5번 볼까요?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 채권이 역시 소멸된 경우에 제3취득자의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이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이런 정도 공부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 등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그림이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삼자합의가 있는 경우 그것을 그림 1, 그 다음에 상단의 오른쪽 삼자합의가 없는 경우를 그림 2. 자, 이렇게 표기를 하나 해두시라는 거죠. 그림 앞에다가 구별되게끔. 세 번째 그림을 그림 3 이렇게 해서 딱 해두세요. 자, 그러시고는요. 일단 그림 1번이 뭐냐. 자, 그림 1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자,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는 A 앞으로 되어 있는 A 소유 토지입니다. 매도인. 그렇죠? 근데 이 B가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성이 인정되느냐, 유효냐, 무효냐, 이건데요. 우선은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합니다, 여러분. 유효.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건 그대로 여러분 유효한 계약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채권법에 가면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응? 네.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 무효다 이러면 틀린다. 네? 유효.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때 이때 지금 그러면 결국 얘가 최초 매도인이죠? 최초. 그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최초 양도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양도인 양수인 하기도 하는데 그냥 매도인 매수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거긴 양도인 양수인 제가 해두었어요. 얘는 이제 중간자고요. 얘가 뭡니까? 최종 매수인, 뭐 양수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